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오늘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 Power Spectral Density and Cross Power Spectral Density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좀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어디까지 배웠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Frequency Domain Characterization of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Power Spectral Density와 Cross Power Spectral Density의 Definition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서 이 Power Spectral Density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Transmitted Signal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로 잘 모델링이 된다는 것이었고 레귤러토리 오가니제이션들이 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로 모델링 되는 Transmitted Signal의 파워 스펙트럼에 레귤레이션을, 리스트릭션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리시버에서 중요한 일이 있었죠. 리시버에서 Low Noise Amplifier가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또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할 때는 특히 안테나를 써서 EM 웨이브를 주고받는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생각하면 거기에 추가해서 리얼 밸류드라는 것과 또 밴드 패스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고요. 다만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의 Frequency Domain Characterization의 한 방법인 Partial Characterization의 한 방법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풀 또는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가능했는데 콜모그로프의 익스텐션 티어렘을 이용한 즉 모든 가능한 샘플 수, 모든 샘플링 인스턴스에서의 컨시스턴트한, 컴패터블한 조인트 PDF들을 줌으로써 또는 CDF 캐릭터리스틱 펑션들을 줌으로써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었고 또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 또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크로스 코베리언스 펑션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또는 두 개의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들의 세컨 오더 타임 도메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사용할 정의인데요. Ysense Stationality 그리고 Joint Ysense Stationality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다 공부했는데 정의를 했는데 오늘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데피니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오히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다르게 유도하는 법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X of T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됐나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자른 것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이 자른 시간으로 나누면 파워 스펙트럼이 되는데 이게 랜덤하니까 거기에 앙상블 에브리지를 취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자른 것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타임 인터벌로 나누고 따라서 이제 유니트가 파워가 됐죠. 그 다음에 앙상블 에브리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벌 길이를 무한대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X of T의 Power Spectral Density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대로 한다면 사실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이그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X of T가 코사인 2파이 F0T라고 하겠습니다. 디터미니스틱한 경우죠. 이 경우에 이 정의를 써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먼저 타임 트렁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2파이 F0T 곱하기 어떻게 봐야 되죠? 마이너스 델타에서 델타까지 높이가 1인 어떤 타임 펑션, 렉탱귤러 펄스를 곱한 게 되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의 후리에 트랜스폼 페어인 캐피탈 X 오브 델타 오브 F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곱은 프로덕트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이 됐었죠.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얘를 잠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를 써서 보면 J2파이 F0t
플러스 e to the minus j 2파이 f0t 이렇게 됐으니까 네, 2분의 1에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0 플러스 2분의 1에 델타 오브 f 플러스 f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nvolved with 이 rectangular pulse의 푸리에 트랜스폼 어떻게 되죠? 네, rectangular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싱크가 됐죠. 네, 싱크가 됐고, 네, 요 제로 크로싱 하는 위치가 요 폭의 폭과 역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2델타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림을 그리면 네, 일단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2분의 1이 있으니까 4분의 1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델타와 어떤 것의 컨볼루션은 그 펑션을 네, 그냥 두면 되는데 이게 쉬프트가 되니까 여기에 싱크 스퀘어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F0, 마이너스 F0 이렇게 되고 네, 싱크 스퀘어가 되고 요 높이를 A라고 하면 네, 4분의 A 제곱 이런 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대값을 취할 필요는 없겠죠. 2델타로 나누고 이제 극한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어렵죠? 싱크 스퀘어 해보시면 디렉 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계산해 보시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한 시그널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매그니튜드 스퀘어 취해져서 나타나고 델타는 여전히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죠?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문이죠, 사실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있으니까 이건 답은 어떻습니다 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x of t를,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트렁케이션을 하죠. 트렁케이션을 일단 무시하면 x of t가 있습니다.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 자신과 뭐 이퀴벌런트 하죠. 매그니튜드 스퀘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다시 자기 자신과 곱해진 것이 나타나죠.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자기 자신과 곱해진 것 어디서 본 기억이 없으신가요? 네, 그것의 기대값이죠. 거기다가 네, 그렇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세컨 오더 모멘트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우리가 세컨 오더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했지? 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면, 네, 이렇게, 캐피탈 X의 t 플러스 타우에서 샘플링 한 것과 t에서 샘플링 한 것의 기대값, 물론 컨주게이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정의되었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구나, 라고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져서, 물어질 수 있습니다. 즉,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특히 파워 스펙트럼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느냐? 유도한다면 어떤 식으로 유도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된다는 것인가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식을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펑션이 있는데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더 이상 펑션이 아닌데 어떻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죠? 네, 그래서 많이 헷갈렸는데 사실 보면 요 제일 안에 있는 요 아규먼트는 two variable 펑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베리어블을 갖습니다. 하나는 t이고 하나는 타우가 되는데요. 우리가 타임 에버리지를 할 때는 어디에 대해서 하죠? 어느 베리어블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 에버리징 하는 이 아규먼트는 two variable function인데, 네, 여기서 이것이 single variable function이고, 그때 function of tau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사실은 요 타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t와 f가 페어가 되어 있는데 타우와 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써보면 이렇습니다. 파워 스펙트럼은 네, time average of autocorrelation function 의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나요? 적분 그 다음에 그 타임 펑션 곱하기 e to the 마이너스 j 2 pi f 그 다음에 베리어블인데 타임 에버리지 하고 나면 타우만 남으니까 이게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 펑션 t와 타우의 함수로 되어 있는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타임 에버리지 하면 네, 그것은 타우만의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히 요 약간 기울어진 캘리그라픽 레터인데요. 기울어진 이 R을 써서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죠? Ysen Stationary Random Process이면 어떻죠? 타우만의 함수였죠.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capital R sub xx라는 함수가 single variable 펑션이 존재해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모든 t와 타우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Ysen Stationary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Ysen Stationary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임 에버리지 하면 타우만의 함수가 되는데 그 함수를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식,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식을 자세히 보시면 어쨌든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 마지막에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는 이제 말씀드린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x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대시트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요 안에 있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익스펙테이션으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앙상블 에버리지, 타임 에버리지,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까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식이 말하는 것은 파워 스펙트럼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정해진다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는 세컨 오더 모멘트가 어떤 게 있었죠? 네,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 이게 아니라 코릴레이션 펑션에도 두 가지가 있었죠. 일반적인 코릴레이션 펑션, 그래서 여기서 컨주게이션을 하는 것과 컨주게이션이 없는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워 스펙트럼이 어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나요? 네, 이 컴플리멘터리 오토 코릴레이션에 의해서는 전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심지어 이 세컨 오더 모멘트들 중에서도 그렇죠.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은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증명은 좀 이따 할 겁니다.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그 정의로부터 구할 수도 있지만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타임 트렁케이션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타임으로 나눈 다음에 기대값을 취하고 극한 취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타임에 대해서 에버리지한 타우만의 함수,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페셜 케이스를 좀 보면서 이해의 깊이를 좀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이면서 또 Ysen Stationary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됐죠? Ysen Stationary.
스테이셔너리와는 좀 달랐죠. 하지만 first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갖는 first order moment에 대한 특징 뭐였죠? x of t의 기대값이 constant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second order moment. second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는 autocorrelation 펑션이 어떻게 됐었죠? 네, 이것이 어떤 펑션이 존재해서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네, 하나로 나왔었죠. 네. 그래서 Ysen Stationary라는 것은 네, 이 두 개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Ysen Stationar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Autocorrelation 펑션이 이미 타우만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Autocorrelation 펑션을 타임 에버리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워 스펙트럼은 Fourier transform of 타임 에버리지인데 타임 에버리지는 없고 바로 autocorrelation 펑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쓴 것처럼 autocorrelation 펑션과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Fourier transform 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autocorrelation 펑션, 타임 에버리지드 autocorrelation 펑션을 말할 때는 타우만의 함수니까 Fourier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때도 반드시 타우를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파워 스펙트럼을 Ysen Stationary일 때의 autocorrelation 펑션을 가지고 쓰고 싶으면 autocorrelation 펑션 times 여기선 참 제가 잘못 썼네요. 이거 플러스로 썼어야죠. 네. e to the minus j2pi f tau d tau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으로부터 autocorrelation 얻을 때는 네. 이렇게 플러스 e to the j2pi f tau df로 이렇게 타우를 반드시 쓰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들었던 예를 이용해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이 새로운 폼이 얼마나 유용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이그젬플 x가 코사인 2파이 f0t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클레임을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그다음에 디렉 델타가 f0와 마이너스 f0의 높이가 2분의 1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펙트럼은 당연히 이것을 스퀘어한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2분의 1과 2분의 1이 각각 제곱되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x of t라는 것에는 다른 성분이 있나요? f0에서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 성분과 마이너스 f0에서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성분 말고는 없죠. 그림을 그리면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그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다른 성분을 가진다는 건 이상하죠. 예, 그래서 F0와 마이너스 F0밖에 없을 거고 적분에서 파워가 되려면 디렉 델타가 안 나오고서는 다 0이죠. 왜냐하면 F0와 마이너스 F0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0이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디렉 델타가 또 F0와 마이너스 F0에 있겠구나. 그 다음에 이 코사인 2파이 F0t의 파워는 얼마인가요? 네. 파워. 제곱해서 적분하고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디렉 델타를 여기 있는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해서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게 각각 4분의 1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네. 근데 그것을 한번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겠습니다. 근데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할 때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는 필요가 없죠. 바로 x의 t 플러스 타우에서의 값, 여기 t 플러스 타우 대신에 t 자리에 t 플러스 타우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게 x of t 플러스 타우고요. 이것이 x of t가 됩니다. 코사인 A 타임스 코사인 B는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에서 2분의 1에 코사인 A 플러스 B 플러스 코사인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뭐 코코는 코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주문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래서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네,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했으니까 없지만 그다음 타임 에버리지죠. 타임 에버리지는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T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의 함수로 보면 이 두 번째 텀은 컨스턴트 펑션이죠.
그래서 그냥 나오고요. 나왔습니다. 첫 번째 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양수와 음수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가죠. 이것을 에버리지하면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적분하면 분모에 충분히 긴 시간이 들어가고 분자는 거의 캔슬이 되니까 이게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2분의 1의 코사인 2파이 F0 타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죠? 타우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야지 파워 스펙트럼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정말 정의를 이용한 거였죠. 트렁케이션하고 앞서 좀 하다 말았습니다. 싱크 스퀘어들이 나오는 극한까지 보내야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썼더니 다 1번과 3번이 일치했고 당연히 2번도 1번과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자, 이 결과를 조금 제너럴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X가 여전히 랜덤 프로세스지만 디터미니스틱 합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인덱스가 i고요. 어떤 인덱스 셋에 있습니다. 뭐 1, 2, 3, 4에서 어떤 n까지겠죠. 그리고 각각이 어떻습니까?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이 주파수 fi를 가지고 앞에 개수 ai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ai는 a sub i는 컴플렉스 넘버가 되겠고요. fi들은 반드시 뭐 어떤 펀더멘털 프리퀀시의 정수배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것의 그러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나요? 예. 디렉 델타로 바뀌죠. f-fi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여기가 F1, 여기가 뭐 F2, F3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A1이 뭐 이만큼, A2가 이만큼, A3가 이만큼 이렇게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이죠. 예, 파이나이트 파워를 가지니까요. 파워는 어떻게 되나요? 예, 파워를 계산해 보시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이 그젠플에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겨야지 말이 될까요? 네. F1과 F2와 F3 이외에는 값이 있으면 이상하죠. 그런데 적분해서 파워가 돼야 되니까 여기 디렉 델타가 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항상 넌 네거티브죠. 그 랜덤 프로세스가 리얼이냐 이미지너리랑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의 변형판이기 때문에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는 매그니튜드 스퀘어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너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이렇게 로케이션은 똑같고 다만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바뀌면서 나타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본래 시그널을 풀리 캐릭터라이즈 하나요?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 그젠플에서도 만약 우리가 여기가 뭐 5, 여기가 3, 여기가 2라는 게 있었다고 해서 A1과 A2와 A3 값을 알 수 있나요?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5가 되는 컴플렉스 넘버는 무한히 많죠. 3이 되는 것도 2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랜덤 프로세스를 fully characterize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리얼 밸류드, 지로민 아니면 또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로민 Y센 스테이션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서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이 랜덤 프로세스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중요한 결과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연결하는 식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배웠고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배웠죠.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앙상블 에버리지가 빠졌네요.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크로스 파워가 x 오브 t와 y 오브 t의 칸주기씩 곱해지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어떻게 되죠? 그것을 만약 적분하면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처럼 돼서 x 오브 f와 y 오브 f의 칸주기씩 나타나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있고 그것을 타임 인터벌로 나누고 리미트 무한대로 보낸 것이죠. 이것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two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 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의 또 얼터너티브 폼이 있겠느냐는 거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계산하기 좀 간단한 식이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힌트가 이미 있었죠. 방금 전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간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x와 y가 있는데 y를 x로 놓으면 네,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한 식과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guess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비교하시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브 x는 어떻게 됐었죠? 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타임 에버리지에 저는 a를 왼쪽에 이렇게 두껍게 썼는데요. 타임 에버리지에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됐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 y of t를 x of t라고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식이 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에는 우리가 봐온 두 개의 에버리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앙상블 에버리지 또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 그리고 이것은 타임 에버리지죠. 그래서 앙상블 에버리지 of the product of x와 y죠. 그리고 타임은 일반적으로 t1, t2 이렇게 잡지 않고 t 플러스 타우 그리고 t로 잡습니다. t1, t2로 잡으면 t2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가 t2에 해당되죠. 이게 t1이고 t 플러스 타우와 t로 하고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타임 에버리지 오버 t고요. 푸리에 트랜스폼은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요? 타우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두 가지가 있었죠. 오디너리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있었는데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는 관련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계산할 때도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인 요식 어떻게 정의가 됐습니까? expectation of x of t plus tau times y of t였죠. 컨주게이션 없이. 이것은 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도 두 랜덤 프로세스의 세컨 오더 모멘트들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artial characterization이다. 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연결할 때와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t와 타우의 함수인데 이것을 t에 대해서 접근하면 타우의 함수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슬랜티드, 기울어진 r을 써서 r sub xy 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면은 요 아규먼트가 푸리에 트랜스폼의 아규먼트가 바로 요 r sub xy 타우로 바뀌니까 우리는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라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인트 y 센시테이셔널리티를 정의했었는데요. 어떻게 됐었죠? 데피니션이 처음 게 먼저 each 랜덤 프로세스가 y 센시테이셔널이죠. 그러니까 x도 y 센시테이셔널이, y도 y 센시테이셔널이. 그리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타우만의 함수로 나타난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jointly y sensitional인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미 타우만의 함수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가 여기서 타임 에버리지가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바뀌니까 여기서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었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만 잡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유도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도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유도를 하고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의 관계식은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X의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였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렁케이션에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하고 이것이 바로 트렁케이션에서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단위가 에너지니까 파워로 바꾸기 위해서 타임으로 나누고 여전히 랜덤하니까 랜덤한 부분을 없앴습니다. 에버리지를 해서. 그래서 이것이 X 오브 T의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렇습니다. 여기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앱솔루트 밸류 표시 이런 거 다루기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어떤 컴플렉스 벡터의 스퀘어는 X와 X 칸주깃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X 서브 델타 오브 F와 그것의 칸주깃의 프로덕트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는 정의를 씁니다. X 서브 델타 오브 F는 뭐였죠? 예, 랜덤 프로세스를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까지 자른 것의 후리에 트랜스폼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자른 것인데요. 자른 것의 후리에 트랜스폼인데 주의하실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할 때 타임 베리어블을 뭘로 쓰죠?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렇죠? 여기서 T1이라고 썼습니다. T라고 쓰셔도 되고요. 보시면 여기에 T나 T1이 없죠, 전혀. 두 번째 텀에서도 마찬가지로 T1이라고 써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두 개를 이제 막 합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미 베리어블에, 프리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T2 이렇게 다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같게 잡으시고 나면은 이것을 더블 인티그레이션으로 합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T1, T2로 잡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나면 이 시그널은 어떻습니까? 트렁케이션 한 것이기 때문에 로어 리미트와 어퍼 리미트를 마이너스 델타와 플러스 델타로 바꾸고 요 서브스크립트 델타들은 다 드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인티그레이션이 모두 어퍼 로어 리미트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X 오브 T1과 X 오브 T2에서도 델타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주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X와 X의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인데 컨주게이션이 있으니까 합쳤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적분은 T1과 T2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났더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T1, T2가 아니라 T 플러스 타우와 T로 되어 있는 것을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하고 타우에 대해서 후리에 트랜스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1은 T 플러스 타우로 T2는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한 더블 인티그레이션 치환인데요. 해보시면 요 인티그란 데서 첫 번째 팩터는 우리가 원하는 R 서브 XX T 플러스 타우 콤마 T가 되고요. 여기서 T1 마이너스 T2는 이렇게 빼보시면은 당연히 타우만 남죠. 그래서 e to the minus j2 pi f 타우가 됐고 그 다음에 dt2가 d 타우가 됐고요. dt1은 여기서 dt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잘못했군요. 그렇죠? 네, 요것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을 우리의 노테이션을 써서 쓰고 나니까 이제 이런 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펑션을, 이 타임 펑션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 타임 펑션을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고 인터벌로 나누고 적분 인터벌도 있네요.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 over 2 델타와 요 타임 에버리지에 해당할 요 부분을 t에 대해서만 뽑아내고 요 타우는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분이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놓고 바깥쪽에다가 적분 그 다음에 후리에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e to the j 마이너스 2 pi f 타우 d 타우라고 쓰고 나면 이제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로어 리미트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 어퍼 리미트는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t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와서 타임 에버리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R sub xx 타우가 되죠. 그것의 타우에 관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t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하고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그리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퍼티들은 방금 전에 보인 그런 어떤 얼터너티브한 폼들 이외에도 데피니션을 쓰는 것이 이해하기 훨씬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들은 데피니션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을 쓰면 어떻게 됐죠? 파워 스펙트럼은 에너지 스펙트럼으로부터 나왔는데 타임 트렁케이션을 하고 기대값도 취해야죠. 그리고 이제 극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쓸 수 있었죠? Fourier transform of time average of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버 랜덤 프로세스, 그것이 리얼 밸류드이든 컴플렉스 밸류드이든 그것은 리얼이고 넌 네거티브고 프리퀀시의 펑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때는 리얼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리얼 넌 네거티브 펑션 오브 f다. 자,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걸 보시면 훨씬 쉽습니다.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퀀터티가 리얼이고 넌 네거티브죠. 그것의 극한이 무한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수렴한다면 넌 네거티브 리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보면 넌 네거티브 리얼이라는 게 쉽게 확인이 되나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죠. 타임 에버리지에도 컴플렉스 밸류드죠. 푸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그게 반드시 넌 네거티브 리얼이 되나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프로퍼티는 이 데피니션에서 명확하게 오히려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뉴턴이 쓴 방법이죠. 우리가 쓰는 이런 방법은 뭡니까? 이거 라이프니츠가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 프로세스를 미분한 새로운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 얘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의 파워 스펙트럼은 X의 파워 스펙트럼으로부터 어떻게 구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그젬플을 하나 제가 드리죠.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X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당히 딜레이를 줍니다. 에타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와 에타는 컨스탄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Y의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요? X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실 수 있나요? 네. 이럴 때는 심플리파이를 해봐야죠. 네. 알파가 1이고 에타가 0이면 어떻게 되죠? 같아져야죠. 네. 그 다음에 알파는 1이고 에타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이것은 에너지로부터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캐피탈 E라고 하겠습니다. 딜레이를 준다고 에너지가 달라지나요? 파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알파가 1이면 파워 스펙트럼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배를 하면 파워는 4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알파 배를 하면 알파 스퀘어가 아니고 알파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파는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X를 미분해서 Y라고 한 다음에 Y의 파워 스펙트럼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인데요. 2파이 f의 스퀘어에 어쩌고 이렇게 x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로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것은 어느 쪽을 이용하는 게 나을까요? 예. 제가 직접 풀지는 않겠습니다. 일종의 theorem을 써서 즉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와의 관계, 정의와 theorem, definition과 theorem으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 프로퍼티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됐었죠? 예, 일종의 크로스 에너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x 델타 오브 f와 y 델타 오브 f의 칸주깃을 2델타로 나누고 기대값을 취한 후에 극한을 보낸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x와 y를 같게 놓으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같은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얻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퍼티는 이렇습니다. x와 y가 주어지면 두 개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있죠. 네. s 서브 xy와 s 서브 yx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yx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yx는 x 자리에 y 자리에 x를 넣으면 되니까 여기가 y, 여기가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곱은 커뮤터티브 하니까 바꾸고 칸주깃을 뽑아내면 결국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는 서로 칸주깃 페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얼 파트는 똑같죠. 이미지너리 파트는 부호가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xy의 크로스 파워와 yx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리얼 파트는 같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매그니튜드 페이즈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그니튜드는 같고 페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즈는 부호가 반대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칸주기 페어라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세타면 이 각도는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같고 페이즈는 부호가 반대로 됩니다. 이 크로스 파워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합의 파워가 각각의 파워의 합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크로스 파워가 0이어야 된다고 했죠. 크로스 파워가 0이 되는 경우 어떤 sufficient condition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랜덤 프로세스가 오소고날 할 때입니다. 근데 랜덤 프로세스가 오소고날 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한번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오소고날 하다는 것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x와 y가 컴플렉스 랜덤 베리어블스라고 할 때 이것은 내적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면 이때 오소고날하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오소고날 랜덤 베리어블스 x and y고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랜덤 프로세스 x와 y가 오소고날하다는 걸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랜덤 프로세스는 어떻죠? 랜덤 프로세스는 collection of infinitely many number of 랜덤 베리어블즈죠. 그래서 임의의 t1에서 뽑으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고 y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t2에서 뽑으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소고날하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모든 t1과 t2에서 두 랜덤 베리어블스가 어떻게 유도했죠? 랜덤 프로세스로부터 찾아냈죠. 샘플링을 해서 제로가 되면 오소고날하다. 맞습니다. 이것이 두 랜덤 프로세스의 오소고넬러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보니까 이게 여기 빠졌네요. 컴플렉스니까 컨주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x와 y의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t1을 t 플러스 타우로 t2를 t로 놓으면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제로인 펑션을 타임 에버리지 하면 제로죠.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또 제로가 됩니다. 즉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제로가 됩니다. 크로스 파워가 제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크로스 파워도 제로가 되죠. 예. 그래서 오토고널 하면 어떻죠? 예, 오토고널 하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이기 때문에 크로스 파워도 파워 스펙트럼도 제로고 크로스 파워도 제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대시드 아이템이 말하는 것은 두 랜덤 프로세스가 오토고널하면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제로이므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도 제로고 크로스 파워도 제로입니다. 그렇지만 컨버스는 일반적으로 true는 아닙니다. 특히 컨버스를 여기서 예를 들면 크로스 파워가 제로면 두 개가 오토고널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럼,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관계를 써서 그리고 또한 파워 스펙트럼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를 써서 여러 프로퍼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스페셜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 배울 때, 시그널 젠 시스템즈에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 배울 때 어떻게 했죠? 예, 이렇게 가정을 좀 넣어서 좋은 스트럭처를 가지게 이렇게 좀 더 작은 집합을 생각했죠. 그랬더니 LTI 시스템은 뭘로 구현하든 간에 LTI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다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Ysense 스테이셔너리한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을 정의를 했었죠. 여기에 예를 들면 모든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들이 다 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좀 했었죠. 여기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First Order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있었고요. 여기에 뭐가 있었죠? 예, 여기에 Covariance Stationary Random Process들의 집합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Covariance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집합은 Covariance 펑션이 어땠죠? 타워만의 함수였죠. 근데 거기다가 mean까지 타임 함수가 타임 펑션이 아니라면 Ysense Stationary한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요 안에 Second Order, Third Order, Any Order, 그 다음에 Strict 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들까지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했던 이유는 이 Ysense Stationarity라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있을 때는 Ysense Stationary고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Jointly Ysense Stationary 하다는 것도 정의를 했는데요. 그 가정을 쓰면 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과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Jointly Ysense Stationary는 어떻다고 했죠? 각각 Ysense Stationary죠. 그리고 두 개의 세컨 오더 모멘트에 해당하는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이것은 우리가 abuse of not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F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동일하게 썼을 뿐이고요. 이렇게 타우만의 함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definition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무엇인가요? 각각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더 이상 t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타임 에버리지가 필요 없었죠. 그래서 바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타우가 파워 스펙트럼과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만으로는 관계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미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도 타우만의 함수라고 했으니까 바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Ysense Stationary니까 좀 더 좋은 프로퍼티가 있지 않을까? 앞서는 어떤 게 있었죠? 앞서는 이런 게 있었죠? 요 식은 항상 성립했었죠? 예, 이 식은 always hold 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변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을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볼까요? 네. 기억을 하십니까? x of t의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를 캐피탈 X라고 하면 x of 마이너스 t는 네, x of 마이너스 f가 됐고요. x 컨주깃 of t는 네, x 컨주깃 of 마이너스 f가 됐고 x 컨주깃 of 마이너스 t의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는 x 컨주깃 of f가 됐었죠. 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컨주깃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컨주깃하고 보호도 바꿔야죠. 그래서 이것의 푸리어 트랜스폼 페어는 r sub xy 마이너스 타우의 컨주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이것은 y-sense stationarity로부터 나왔죠. jointly y-sense stationarity로부터 바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우만의 함수다라는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당연히 r sub yx의 타우가 되는데 이것이 같으므로 이것 두 개도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만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한참 설명하다 보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부터 파워는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당황하죠. 네,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부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제로 값은 어떻게 구하지? 그러면 더 당황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되죠? expectation of x of 어떤 t 곱하기 t 컨주깃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rxx t 플러스 타우 t인데 이것이 타우만의 함수라고 했죠. 그 타우가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타우가 제로라는 얘기는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가 같은 거죠. 그래서 같게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e of x of t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y-sense stationary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컨스탄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타임 에버리지 한 것과 같으니까 파워가 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는 것이죠. 그런데 y-sense stationary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e to the j2 pi f tau df를 한 다음에 타우 0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시면 이게 뭔가요?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이죠.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은 어떻게 됩니까? y-sense stationary라면 r sub xx of 타우가 되고 이것을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거니까 바로 오토 코릴레이션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값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y의 파워를 알고 싶으면 y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되고 크로스 파워를 알고 싶으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yx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하고 컨주깃 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식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y-sense stationary인 경우를 봤는데 y-sense stationary 이면서 리얼 밸류드인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리얼 밸류드인 것만 하겠습니다. 리얼 밸류드이면서 둘 다 y-sense stationary면 이 두 가지 조건을 AND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얼 밸류드면 아까 어떤 일이 생겼죠? 네. 파워 스펙트럼이 말씀 안 드렸었나요?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자, x of t와 y of t가 모두 리얼입니다. 그러면 먼저 파워 스펙트럼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트렁케이션하고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한 다음에 기대값을 이렇게 구한 거죠. 네. 자, 그런데 리얼이면 어떻습니까? 리얼이면 컨주깃 시메트리를 갖죠. 따라서 이것은 리미트 시간 나누기 앙상블 에버리지 그리고 마이너스 f에 컨주게이션 한 다음에 앱솔루트 매그니튜드를 취하나 그냥 취하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f 자리에 마이너스 f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건 시메트리컬하죠. 그런데다가 이 식을 보시면 어때요? 넌 네가티브 리얼이죠. 그래서 넌 네가티브
real symmetrical function of f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x가 리얼일 때입니다. x가 리얼이면 파워 스펙트럼이 리얼 이븐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리얼 넌 네거티브 중요합니다. 파워 스펙트럼이니까요. 이븐 펑션이 돼서 예를 들면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음수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x의 파워 스펙트럼이고요. y의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y의 파워 스펙트럼도 넌 네거티브 리얼 이븐 펑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나요? 앞서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x 델타와 y 델타 칸주깃의 프로덕트를 기대값을 취하고 시간으로 나누고 극한을 취한 것이고요. 여기서 각각 리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의 1/2 델타의 expectation의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컨주게이션 주의를 하셔야죠. 여기서는 컨주게 시메트리니까 컨주게이션을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컨주게이션을 안 하고 따라서 이것을 밖으로 뽑아내서 해보면 s 서브 x, y의 마이너스 f의 컨주깃이라서 어떻게 되나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컨주깃 시메트리를 갖습니다. 이 얘기는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XY가 리얼이라 하더라도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컴플렉스 밸류드이고 그것이 다만 컨주깃 시메트리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 Power Spectral Density and Cross Power Spectral Density입니다. 우리가 Continuous Time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Discrete Time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과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배우시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es에 대해서 잘 해놓으시면 쉽게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데피니션에 따르는 정리인 theorems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즉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얼터너티브 폼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 중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데 트랜스미티드 시그널도 리얼 밴드패스 시그널 with uncertainty니까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패스 랜덤 프로세스고 이 리시버 안에서 select 필터링 한 다음에 low noise 앰플을 통과시키면 그때 주로 더해지는 시그널이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불리는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low noise 앰플리파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또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은 소위 말하는 스펙트럼 마스크 또는 스펙트럴 마스크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 스펙트럴 마스크가 바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매우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의만 가지고는 정의를 배웠죠. 정의만 가지고는 유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 그리고 어떤 시그널의 오토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들은 이렇게 추정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추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추정해서라도 알아낼 수 있고 그러고 나면 타임 에버리지 한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기 때문에 파워 스펙트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아닙니다. 세컨 오더 모멘트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과 수도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도 또 그렇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됐었죠? 네, 에너지 스펙트럼으로부터 생각하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너지 스펙트럼을 타임으로 나눠야지 파워가 되고 이게 랜덤하니까 앙상블 에버리지 취하고 트렁케이션을 무한대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t1, t2가 아니라 t 플러스 타우 t로 한 다음에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고 타우에 대해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얻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Y센 스테이셔널이면 바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펑션 오브 타우이기 때문에 따로 타임 에버리지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 할 때는 반드시 타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하나 봤습니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로 봤고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이었던 것이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 식에 의해서 오토코릴레이션을 타임 에버리지하고 후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너럴라이즈 하면 어떤 컴플렉스 코에피션트 AI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로의 합으로 되어 있는 컴플렉스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 컴플렉스 코에피션트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에 디렉 델타들이 곱해져서 더해진 꼴입니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일종의 크로스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고 앙상블 에버리지하고 극한 보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하고 타우에 대해서 후리에 트랜스폼한 것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한 X와 Y가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네, 바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과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후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되었습니다. 데리베이션은 조금 복잡했습니다만 키가 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네,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 후리에 트랜스폼들이 두 개 나왔는데 이때 사용하는 프리 베리어블들을 반드시 다른 것을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각각의 인티그레이션을 이렇게 더블 인티그레이션 폼으로 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왔습니다.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들이 있는데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의 프로퍼티를 증명하는 법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데피니션도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요 띠어렘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데피니션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 이그젬플이 바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non-negative real valued function of 그렇죠. 그러니까 non-negative라고 하는 게 real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non-negative function of f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식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반면에 이렇게 미분한 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미분하기 전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요 띠어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이용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정의로부터 두 개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서로 칸주깃 페어다라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랜덤 프로세스가 오소고널하면 요 두 번째 식이죠. 이 식으로부터 서로 오소고널하면 이것이 언제나 제로이기 때문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도 제로고 크로스 파워도 제로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ointly Y센 스테이셔너리 하면 타임 에버리지가 다 필요가 없었죠. 예. 그래서 바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과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들이 이런 관계를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에버리지 파워와 오토코릴레이션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됐고 크로스 파워와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얼 밸류드일 때는 무엇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X와 Y가 리얼 밸류드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죠. 오토에 해당하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리얼 non negative라는 것 이외에도 시메트리컬하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리얼 이븐이 된다는 거였고요. 리얼 non negative 이븐이었고 크로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얼 시그널이 타임 도메인에서 리얼이니까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칸주깃 시메트리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